두 가지 배차 방식을 모두 사용을 해보고 또 장단점을 정리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배차 방식 선택이다 라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머니터리입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오늘은 배민 커넥트 어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배달의 민족 어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 배민원, 그리고 그 밑에 비마트, 간편식, 포장 이런 것들이 있죠. 비마트와 간편식이 어떻게 그 배차를 배민 라이더와 배민 커넥트 구분해서 주는지는 그 부분은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이거죠. 배달은 배민 라이더에게, 그래서 여러 건을 수행할 수 있죠. 한 배달 라이더가 여러 건을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배민원은 배민 커넥터들에게 주는데, 그래서 이제 배민 커넥터들이 배민 커넥트에 뜨게 되는 그 주문건들은 다 배민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주문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배달의 민족이 배민원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배민 라이더나 배민 커넥터나 똑같이 여러 건은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쿠팡이츠가 등장을 했죠. 쿠팡이츠가 너는 왜 남의 집에 들렸다 오니 이런 식의 그 카피라이터를 통해서 한 집만 배달한다라는, 오직 너에게만 가니까 더 빠를 수밖에. 일편단심 한 집 배달? 그 단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배달의 민족 측에서도 이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배민원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배민 커넥터들은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자동차이든 오토바이든 도보이든 퀵보드든 전기 자전거이든 자전거든 다 똑같이 이제 단건 배달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단건 배달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배민 커넥터들이 배민 커넥트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배달을 수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일한다고 해서 똑같은 시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배달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시급 2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급 1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운송수단에 따라서 편차도 있고, 또 지역에 따른 편차도 크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개인이 이 배민 어플, 배민 커넥트 어플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배민 커넥트 최대한 활용하기,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이제 배민 커넥트는 배차 방식이 두 가지잖아요. 커플이란다.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는 이제 배달 방식이 그냥 AI 배차 하나입니다. 그런데 배민 커넥트는 일반 배차 방식이 있고 AI 추천 배차 방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커넥터들이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일 텐데, 그러면은 그 장단점은 무엇이고, 각 배차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또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각 배차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그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민 커넥트 어플 안에 있는 그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배차 방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민 커넥트는 AI 배차 방식과 일반 배차 방식을 커넥터가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먼저 각 배차 방식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 배차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영상 우측 상단에 카드로 영상을 하나 링크 걸었는데, 그 영상의 3분 30초 경에 보면 제 이야기가 좀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일반 배차의 장점은 짧은 거리의 콜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짧은 거리의 콜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배달을 할 때 같은 시간을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핵심은 짧은 거리의 콜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픽업지와 전달지 사이의 거리가 500m인 콜이 있어요. 기본 단가 3,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픽업지와 전달지 사이의 거리가 1500m인 콜이 있어요. 단가가 아마 4,000원일 겁니다. 콜이 끊기지 않고 들어온다고 가정을 할 때 지극히 단순 계산하면 1500m짜리의 콜은 한 번 수행할 때 500m짜리의 콜은 3번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픽업지까지 가는 시간, 뭐 조리대기 시간,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뭐 오르내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3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2번 정도까지는 배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1500m 거는 2번 하는 동안 8,000원이고 500m 거는 3번 하게 되니까 9,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단가가 조금은 낮더라도 짧은 거리의 콜을 자주 수행하는 게, 여러 번 수행하는 게 단가가 비교적 높은 콜을 적게 수행하는 것보다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전자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배차로 하면 짧은 거리의 콜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잘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물론 그 일반 배차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다른 라이더들과 콜 잡기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플 내 대기열에 쭉 나열된 콜들 중에서 좋은 콜을 잡으려고 하다가 다른 분이 채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하죠. 그래서 좋은 콜을 잡으려면 순발력이 필수입니다. 이 순발력을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이 콜을 정렬을 할 때 3가지 방법으로 정렬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짧은 거리 순으로 일단 해놓습니다. 그러면 내 위치와 가장 가까운 그 픽업지의 콜들부터 순서대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각 콜마다 정보들이 보이는데 우측 상단에 보면 동이 나와요. 그 동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먼 동이 어느 동인지 그리고 가까운 동이 어느 동인지 그 동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주소의 상세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3가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떤 게 내가 빨리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콜인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됐든 일반 배차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AI 배차, AI 추천 배차를 선택하면 AI가 알아서 커넥터에게 콜을 넣어주기 때문에 콜 전쟁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콜을 잡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콜을 놓치는 경우가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픽업지에서 픽업을 하고 나면 전달지의 위치와 그 다음에 다음 배달 조리 시간, 그 다음에 커넥터의 동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적절한 콜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배달에만, 운행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AI 추천 배차의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아마 일반 배차를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느끼는 단점일 수 있겠는데 대체로 픽업지와 전달지 사이가 먼 콜을 넣어줄 때가 꽤 많습니다. 왠지 똥콜 처리반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AI 배차로 하다 보면. 그리고 거절을 이제 반복해서 누르다가 괜히 AI에게 찍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AI 배차 단점은 팩트라기보다는 제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2가지 배차 방식을 모두 사용을 해보고 또 장단점을 정리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배차 방식 선택이다 라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첫째, 콜이 많은 시간대에는 무조건 일반 배차를 한다. 피크 시간대에는 기본적으로 콜 순환이 빨라요. 그래서 짧은 콜도 상대적으로 다른 시간대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괜히 먼 거리의 콜을 잡아 콜을 놓치지 않으려고 조금 먼 거리의 콜을 빨리빨리 잡는 것보다 이때는 피크 시간대에는 조금 기다려요. 1, 2분 정도 그냥 기다립니다. 1, 2분 정도만 기다려서 짧은 콜이 나오고 그거를 잡는 게 1, 2분 먼저 콜을 잡아서 한 5분, 6분 정도 더 걸리는 것보다 배달 시간이 1, 2분 정도 기다려서 5분, 6분 정도 시간을 단축하는 게 짧은 거리 콜을 수행하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크 시간대에는 저는 무조건 일반 배차를 합니다. 두 번째, 일반 배차를 계속 하다가 1km 정도 이하의 콜이 한 5분, 6분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저는 이제 AI 배차로 갈아탑니다. AI 배차를 선택하고 나면 일반 배차에서는 보이지 않는 콜들이 뜰 때가 꽤 많더라고요. 아마 배민 측에서 AI 추천에 조금 더 많은 콜을 보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모르겠고 AI 배차로 변경한 후에 넣어주는 콜들은 또 대체로 먼 거리의 콜이 먼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반 한 3, 4개는 거절을 하다 보면 괜찮은 콜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다음 콜들도 최대한 1km를 기준으로 해서
적절한 콜들만 받으면서 수행을 합니다. 1k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는 콜들은 거절하면서 받다 보면 한 3, 4개 거절하면 하나 정도 이렇게 괜찮은 콜이 뜨어서 그렇게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6, 7번 정도 연속으로 1km 이상 되는 콜들만 뜬다. 그러면은 다시 일반 배차로 변경합니다. 이게 제가 세운 배차 방식 선택 기준입니다. 첫째, 피크 시간이나 콜이 많은 때에는 일반 배차를 한다. 1km 이상의 콜이 5분에서 6분 정도 안 보이면 그때 AI 배차로 한다. 그러다가 1km 이상 되는 콜만 6, 7번 정도 연속으로 주면 그때는 다시 일반 배차로 갈아탄다. 이게 제가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제가 2월 16일에 배달했던 콜들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km 넘는 게 거의 없죠. 1.1kg가 2건, 1.3kg가 2건, 1.4kg가 1건. 근데 1.4kg는 배달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집 방향이라서 잡은 거였는데요. 아무튼 제가 6시에 나갔었는데 11시 40분 정도까지 5시간 40분 정도 일해서 22건을 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정도 이제 붕어빵하고 오뎅을 사 먹었고요. 이날 수익은 시급으로 해서 약 18,600원 정도가 나왔어요. 최고 단가는 한 7,800원, 최저 단가는 4,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기상 할증 1,000원이 붙어서 제가 지역이 노도각이다 보니까 단가가 좋지 않아서 이런 것 같아요. 뭐 단가가 조금 더 좋은 지역이었다면 시급이 조금 더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배차 방식 선택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플 지도 활용 팁인데요.